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정투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들어보신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철학을 시작했을 때 그 시발점은 뭐였냐면,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다. 이성 100% 신과 본능 적인 동물 사이에 본능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개만 또 못하다라는 말은 정말 심한 욕이다. 동물이 그래도 영적으로 가깝게 가지만 그 개 같지도 않은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물만 또 못하는 저 영 밖을 벗어난다라는 사람이죠.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자, 잘난 척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옆에 싹 잘난 척 하다가 나락으로 푹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에이, 쌤통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샤덴 프로이드라고 말을 하는데, 남의 불행을 속으로 고소해하는 심리학적 용어래요. 우리 인간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욕망과 욕심은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생명력의 원천이자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요. 욕망이 없었다면 사실 오늘날에 이렇게 이루어진 문명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더 잘 먹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찾아다니다가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많은 음식들, 더 편한 곳에서 쉬고 싶어서 더 안락한 곳을 만들다가 지금 만들어지는 주택들, 그리고 더 많은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인류가 철학적 사유를 시작한 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 철학, 유가 철학, 도가 철학 공부를 지금 순서대로 했었는데, 불교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진치 삼독에 빠지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죠. 탐욕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욕망은 곧잘 타오르는 불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유가 철학에서 공자, 맹자, 순자 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적 가치가 전제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도덕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관리해라라는 게 유가 철학에서 바라보는 욕망의 개념이에요. 맹자가 과욕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욕망을 절제해라. 순자는 양욕이라고 설명을 했죠. 욕망을 적당하게 길러내라. 대신 선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예의 표준에 맞게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 순자의 사상이었어요. 노자, 장자의 도가 철학 공부를 했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모습으로 실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위적 가치에 물든 욕망을 버리거나 완전히 인위적 욕망을 버릴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줄여라 라고 하면서 소국 과민을 설명을 했었죠. 서양 철학 쪽에서는 이 욕망을 또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욕망의 본질은 결핍이고 결핍이 있어야 채우고 싶으며 그것을 채워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내 몸, 이 형이학적인 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이끌어가는 욕망에 대한 담론을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내세웠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었죠. 니체는 이 욕망을 푸주간 아프 개라고 설명을 했어요. 눈아프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과 푸주간 주인의 시퍼런 칼이 두려워서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어서 하염없이 머뭇거리는 한 마리 개 같은 것이 바로 욕망이더라라고 니체가 설명을 했고요. 괴테가 또 파우스트에서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구나. 천사와 악마, 즉 이성과 욕망이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에게 존재하는 욕구는 단계를 지닌다는 욕구 5단계 가설을 주장을 했어요. 우선적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긴다는 뜻이죠.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예요. 그러니까는 배고프면은 먹고, 먹으면 배부르니까 자고, 그러면서 성욕도 채우고 싶어 하는 거. 가장 기본인 의식,
주를 향한 욕구에서 성욕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이것이 채워지면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안전의 욕구가 두 번째인데 생리 욕구가 충족되고서 나타나는 욕구예요. 위협,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죠. 애정, 소속 욕구예요. 가족, 친구, 친척 등과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어 싶어하는 욕구죠. 그다음에 존중의 욕구예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인간의 기초가 되는 욕구죠. 자아 존중, 자신감, 성취, 존중, 존경 등에 관한 욕구예요. 자아 실현 욕구,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죠. 다른 욕구와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서 이거를 성장 욕구라고도 해요. 알고 이해하려는 인지 욕구나 심미 욕구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다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서 타인,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6가지가 되겠죠. 자기 초월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살펴봐도 흔하지 않은 분들이죠. 자기 초월의 욕구를 가지신 분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다 원할 거예요. 즉,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맨 처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러면은 그 아기가 느끼는 건 오로지 배고프면 울고 배 채우면 자고 졸리면 푹 잤다가 눈 뜨면 놀고 눈 뜨면 누구와 같이 놀아? 눈앞에 있는 엄마하고 같이 놀다가 또 때 되면 배고프면 엄마 젖 먹고 또 자고 눈 떠서 엄마하고 놀고 오로지 이 욕구만을 채우고 싶어 하는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가.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아기가 어떻게 돼요? 안전의 욕구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엄마가 눈앞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서 엄마를 찾고 왜 4살, 5살 넘어가면은 엄마 하면서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인생의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정도 지나면 누가 최고예요? 사춘기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고 싶은 욕구,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약간 불안해. 가정이란 욕구가 필요해. 돌아서서 엄마하고도 함께하고 싶고 나가서 친구하고도 함께하고 싶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존중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이제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었죠. 대학생이라는 꿈을 이뤘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나서 어떠한 존중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다의 욕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다 실현을 해서 남에게 존경받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보면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다. 의식주의 해결, 거기에다가 성욕까지. 자기 보존의 욕구. 의식주는 해결이 됐지만 나 자신이 안전했으면 좋겠어. 나 자신만의 안전한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안전 욕구예요.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 소속감,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그 다음에 애인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가진단 말이죠. 그 다음이 뭐예요? 자존감 욕구, 존중의 욕구, 내가 어떤 소속된 곳에 가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는 계속적인 자기 발전 및 창조적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매슬로우 욕구 단계론인데 이거를 노인분들에게 이제 접근을 시켜볼게요. 이제 노인이 딱 됐어. 그러면 의식주가 안정된 일상생활이 되기는 해. 그저 어느 정도 이제 집도 있고 부도 형성이 돼 있고 자식들은 다 잘 커서 떠나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자 하는 것들은 다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 안전의 욕구. 이제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어.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아프고 건강한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사랑의 소속감의 욕구가 또 있어. 그냥 나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먹는 것도 충분하고 라고 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데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러다가 네 번째,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활동하는 영역에서 어느 정도 존경을 받으면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자아실현의 욕구,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노인이 돼서도 이렇게 5가지 욕구를 순서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직장인한테 한번 접근을 시켜볼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직장인에게 보면 맨 밑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단순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 그 봉급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 성생활까지 나누면서 살고 있는데 신체적 위험, 환경, 작업 위험에서도 일을 하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을 해야 나의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다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 3번째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 상호작용, 사교적인 모임, 직장 모임, 동창회, 또 취미생활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고 사교적으로 우정을 맺고 싶어. 거기에서 4번째, 타인의 존중, 자기 존중,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회사에서 조직의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4번째 욕구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잠재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듣기에 5단계로 또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봤네. 맨 처음에 듣기에 제일 중요한 건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들어. 그리고 2번째는 듣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 3번째는 듣는 것 같은데 골라서 들어. 4번째는 주의해서 아주 경청해. 5번째는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경청하는 거. 사실은 우리는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공감을 가지면서 경청을 하면은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듣기에 5단계에서 이 과정을 다 겪어본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고기로 나누었네. 소고기로. 3등급 한우 등에가 맨 밑에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추구해. 2등급 한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추구해. 1등급 한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1+ 등급 한우. 그 다음에 1++ 등급 한우를 추구를 해. 이게 또 5단계가 되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 욕구는 우리한테 꼭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거야. 소속감까지는 왜냐면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는 사람과 우정을 쌓고 사교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까지는 그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야. 그런데 더 간절히 원하는 원트는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욕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욕망과 욕심과 욕구가 차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때는 혼돈해서 많이 쓰거든요. 욕심은 뭐냐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망은 자기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부족을 느껴서 탐하는 것이므로 욕구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요. 욕구는 뭐냐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채워서 해결하려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매슬로우의 이렇게 5단계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된 응해야 하는 아기,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집이라는 틀 속에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는 거, 이거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채워서 해결하려는 심리, 이게 바로 욕구란 말이죠. 근데 이 욕망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부족을 느껴가지고 탐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더
쓰잘데기 없이 더 뺏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충분한데 자가 들고 있는 100만 원도 갖고 싶어서 뺏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욕망과 욕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밭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시종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시종자,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시종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밭에. 그런데 그 옆에 꼭 같이 자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잡초들이 자라요. 이 잡초가 바로 욕심이에요. 이 잡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옥수수 다 뽑았어요. 열심히 한때 먹었죠. 쪄서. 진짜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옥수수도 있고 튀밥을 튀겨서 심심할 때 텔레비전 볼 때 오징어 게임 볼 때 하나씩 집어먹기도 하겠지만 옥수수를 이렇게 쭉 심으면은 더 같이 잘 자라는 것이 있어요. 잡초예요. 밭에다 뭐 심어놓고 맨 처음에 헷갈리는 게 뭐예요? 부추, 솔 이게 솔인가 이게 풀인가 구분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풀 먼저 자라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돼. 이 풀을, 잡초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닐을 딱 씌우고 나서 옥수수를 심죠. 그러면 잡초가 속에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혹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의 차이점 혹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이쪽은 무슨 사상 같아요? 도가 사상이에요. 냅둬라. 이것도 자연의 이치 아니냐. 자연의 섭리인데 우리가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않니?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육아사상으로 볼 수 있어요. 비닐이라는 어떠한 형식의 임의적으로 가둬놓고 잡초를 가둬놓고 우리가 필요한 옥수수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외쳤잖아요. 이건 사실은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맑은 가난이거든요.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가난은 필수 조건인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욕망이 나중에 욕심이 돼서 남의 것까지 뺏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무소유예요. 불필요한 것을 가지면 그것에 얽매여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써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뭐 트로트 그 가수 들이 부르는 가사 내용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봄엔가 왜 혜민 스님이 무소유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풀소유, 가장 많이 가진 자로 이렇게 발각이 되자마자 나락으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유대인 생활 경전 탈무드에 사람은 주먹을 꽉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손바닥을 보이고 숨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손을 꽉 쥐고 나와요. 응애, 응애, 응애 하고 외치는데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을 꽉 쥐고 나온다. 죽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 저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어디 가서 그 패배를 맛봤다고 했었죠? 인도에서 패배를 맛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코끼리 전투에서.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으면서도 33세에 길바닥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죽으면 관에 시체를 넣고 손바닥 하나만 관 밖으로 꺼내놔라라고 시켰대요. 그런데 이제 뭐 장병들이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단한 대왕을 갖다가 손바닥을 바깥으로 꺼내놓고 관을 닫았겠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더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의죠. 뭐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수의도 빨간 구두 신고 있네. 수의에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 갈 때는 가져갈 것이 없더라.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쌓았다고 해도 갈 때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그 보디가드 영화인가 휘트니 휴스턴이 있었죠. 그 마약하다가 호텔에서 욕조에서 죽었던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 수의를 입었는데도 아름다움을 치장하기 위해서 뭐 팔찌랑 귀걸이랑 뭐 이런 거 50억치 보석을 가지고 관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앉아서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런 걸 뒤져야 되는데 참말로 50억치. 이 수의를 입은 어른 시체를 태우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뼈를 이렇게 빻고 나면은 딱 얼만큼 나오냐면 라면 한 봉지 나와요. 라면 한 봉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하죠. 허망하죠. 그래도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또 어문대로 샌다. 옛날에는 제가 30년 전인가 제가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납골당 가서 이렇게 그 시체를 태우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빨간 불이 저 안에서 타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관을 이렇게 밀어넣죠. 그럼 문이 딱 닫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다 탔다고 하면서 불러요. 보호자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정말 그걸 보고 내가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허망했냐면 자, 분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도곳대 있죠? 도곳대에다가 넣고 쪄요. 딱딱딱딱딱딱 뼈를 다 찌고 나서 자, 항아리 주세요. 그래서 항아리 주면 거기다 이렇게 부어서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신 분들은 보셨죠? 이렇게 불 속으로 바로 관이 들어가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관만 들어가는 것만 보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 됐습니다 라고 하고 부르는데 자, 분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정말로 솔직히 10초도 안 걸려요. 믹서기로 딱 돌리면 드르르 정말 무섭게 드르르 하고 나서 자, 다 됐습니다. 항아리 주세요. 그럼 항아리 주면 거기다 부어주더라고요. 30년 만에 이제 빻은 도곳대에서 믹서기로 바뀌긴 했지만 어떻든지 간에 라면 한 봉지밖에는 안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루소가 이런 말을 해요.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을 지금 포노 사피엔스라고 해요. 폰 없이는 못 살죠. 폰 안에 모든 것이 해결돼 있죠. 지금 폰 때문에 없어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시계 안 차죠. 장식품으로 차죠. 차시는 분들은 또 뭐 없어요? 만보기. 만보기가 왜 만보기가 된지 알아요? 원래 사람들은 8,000보만 걸으면 가장 적당한 운동량이래요. 그런데 일본에서 만보기를 만들면서 8,000보기 이게 어색한 거야.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만보가 낫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만보기예요. 그래서 꼭 만보기 안 채우고 8,000보만 채워도 충분하다라는 거 기본 상식적으로. 또 기본 상식적인 거 뭐 있더라? 여러분들 이제 술 많이 마시죠. 한참 마실 때요. 아직 속이 안 아프니까. 속이 아프신 분도 있겠고. 일요일 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일요일 날 술 몽땅 먹었다. 그럼 이 숙취가 언제 깨는지 아세요? 3일째 오후 5시에 깨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몽땅 먹었다. 그럼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졸리고 맹하고 멍하고 힘들어요. 그럼 매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5시쯤 지쳐 있어요. 뭐 때문에? 3일 전에 먹은 술 때문에. 여러분들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신인류는 기록하는 인간이다.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억을 기록한다. 지식은 아직 책에 기록하지만 정보와 기억은 매체가 달라졌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가 새로운 매체다. 신인류는 쉬지 않고 사진 찍고 저장소에 올린다. 신인류는 연결된 채 고립된 인간이다. 잠시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항상 혼자이다. 같이 밥을 먹지만 각자 사진 찍고 멀리 있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엄청나게 구매하지만 판매자를 대면하지는 않는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의 취향과 재력을 본인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신인류는 자기 자신과도 단절된 채 네트워크를 통해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과 연결된 셈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호모사피엔스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내가 이렇게 성적인 거와 관련된 것만 보면은 그 다음에 유튜브 열기만 하면 성적인 것이 계속 뜨는 알고리즘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 알고리즘으로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폐쇄적인 인간의 삶이 되지 않았는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임계점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물리학 용어예요. 경계에 다다른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7분흥선 딱 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 싫어서 내려갈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7분흥선 정도 되잖아요. 이제 7분흥선만 넘어가면 또 한 번 고비가 있어요. 9분흥선이 있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거나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끓는 물을 갖다가 액체를 끓이고 나서 그게 기체화되는 그 온도,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만한 맥주잔에다가 물을 넣고 그 위에다가 소주잔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는 소주잔에다가 그런 게임 있지 않아요? 임계점 게임 있어요. 맥주잔에 물을 채워놓고 그 위에 소주잔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주전자로 한 방울 돌아가면서 한 방울 붓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차면은 그 소주잔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게임 하는데 그게 임계점이죠. 부의 임계점이 있어요. 사실은 돈 번다라는 말이 바로 부의 임계점이죠. 10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는 없어요. 10원 가지고 20원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10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는 없다. 사실은 돈 번다라는 말이 맞죠.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어느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라라는 책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문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로 이렇게 끌어왔어요. 배려가 지나쳐서 임계점을 넘으면 간섭이 되고, 열정이 임계점을 넘으면 과욕이 돼요. 맞죠? 청결과 결벽을 구분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깔끔함을 챙기면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결벽주의자라고 그러죠. 여유를 갖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보고 게으름뱅이가 되었다고 말을 하죠. 반성이 없이 임계점을 넘어선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운 자신과 타인도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반성적 사고, 반성적 인간이 되어라. 네가 했던 행동에서 이건 아니다. 되돌아보고 아닌 것은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너 자신을 알아라. 한번 임계점을 넘어서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기 쉽다. 왜? 그것이 바로 습관으로 굳어져서 한평생 임계점을 넘은 상태로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쭉 설명하면 뭐예요? 이게 중도죠. 중용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단어로 중도고 철학적인 단어로 중용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용의 생활이라고 안 하고 중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유학자들, 철학자들은, 유학은 철학이니까 중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낄낄빠빠라고 그랬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는 것이 중도, 중용이고, 또 하나 절대 라인, 선을 넘지 마라. 딱 그 선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해요. 그 선을 넘어가기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선을 알아채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계속 쌓아가는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철학자인 거예요. 다. 철학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꼭 철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뭐 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철학 박사가 되고 뭐 이런 사람, 철학 교수가 되고 이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철학자죠. 그죠? 철학자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바람직한 일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자족의 마음이 절대 필요하다. 이거를 아는 거. 그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거, 그 선에서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중도 중용의 생활이죠. 욕망이라는 강렬한 에너지를 잘 조절해야 삶이 아름다워진다. 우리는 밝고 건강한 가치를 욕망해야 된다. 젊었을 때는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야 되고 늙어서는 부단히 욕망을 빼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차피 갈 때는 손바닥을 벌리고 가니까.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이다. 자,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다라고 했던 철학자가 서양 철학자 헤겔이에요. 1770년에 태어난 헤겔이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 이게 이제 계속 또 대두가 돼요. 그 호네트라는 학자가 인정투쟁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내놓고 저도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어요. 인정투쟁이 뭐예요? 인정욕구라고 말을 하죠.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학 쪽에서 이 단어를 많이 갖다 써요. 인정욕구. 아이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 여러분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이 와,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만끽하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이 남에게도 타인에게도 인정이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했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 나는 그러한 욕구,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12이해예요.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고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뭐예요? 팔정도.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라고 했어요. 12이 올바른가 그른가를 판단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견해인데 이게 안 돼. 왜냐? 뭐가 끼었어? 중간에 나라는 개념이 끼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라고 했던 것은 나라는 개념이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양 철학할 때 무지, 배일, 원초적 본능도 배우겠지만 나라는 개념이 끼었기 때문에 내 것을 챙기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아서 고통에 빠진다라고 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상고 무아죠.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 이 12이해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결정돼.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러한 모든 우리 일상의 감정들은 우리의 올바른 견해를 제대로 쌓았는가 쌓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뭐다? 철학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학자가 다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욕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 욕망인가 긍정적 욕망인가 이거를 구별해낼 줄 아는 올바른 견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부정적 욕망이다라는 것을 깨우쳤으면 그 선에서 멈출 줄 알고 그 임계점에서 멈출 줄 알고 긍정적 욕망이다라고 하면은 더 추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이것이 바로 임계점이고 중용의 생활이고 중도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 삶으로 증명하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옳음이라는 게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가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12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선택했으면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 자신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 옳은 선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죠.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고 우리는 그 지혜를 사랑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철학자이다. 우리는 철학함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자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 정말 많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터졌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이 많은 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에요. 그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2이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살았다라는 답을 이끌어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인정 욕구 아닌가. 그래서 인정 욕구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단어로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잘 산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인정투쟁이란 제목으로 임계점이란 단어, 중도, 중용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타인과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잘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줬으면 하는 목적으로 이상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험